800만 불 대북 송금은 유엔의 대북 결의에 위반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죠. 네네. ICC가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않습니까? 지금 동훈이가 저지른 만행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한동훈에게 물병 던지고 또라이 아니야 라고 한 녹취록이 파문이 됐었는데요. 권성동이 가짜뉴스에 대응할 거라고 경고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그런 말 없었잖아. 누가 이랬어? 이랬는데요. 자, 단톡방 의총 녹취가 유출되어 가지고요. 악마의 편집에 사실은 친한계가 몰매를 맡고 있대요. 근데 왜 친한계가 몰매 맡게요? 정 변호사님? 아니 지네가 이걸 외부에 유출했으면 유출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든지. 녹음을 했는데요. 제일 크게 들리는 목소리가 누구게요? 누구예요? 한동훈요. 더 이상은 얘기 안 할게요. 자, 여러분. 녹음이 유출이 됐는데요. 제일 크게 들리는 목소리가 한동훈이래요. 저건 도대체 누가 녹음을 했을까요? 네. 저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네. 자, 단톡방 의총 내용이 유출된다는 건요. 창피한 일입니다. 금도가 있어요. 금도가. 하지 않아야 될 것. 동훈이가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몸매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청 두들겨 맞는 친한계다 이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녹음을 한 걸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데요. 한동훈 목소리가 제일 크면 아니, 한동훈에 제일 가까이 있었던 사람 아닐까요? 정 변호사님, 우리 시청자들에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동훈 목소리가 제일 크게 들렸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봐 주십시오. 누가 녹음을 했을까요? 근데요, 이 녹음을 했을 때 참 재밌는 건요. 녹음을 하고 난 뒤에 왜 그렇게 보냈을까요? 자, 아무튼 저는 국민의힘 안에 내부의 적부터 철하라고 하는데요. 정 변호사님, 네. 어이없는 법이 하나가 발의됐어요. 뭐죠? 계엄 선포 국회 승인 받아서 하라. 내란 방지법.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계엄 그리고 탄핵의 과정은요. 법치주의를 지키는 과정이에요. 그 지금 뭐냐면 사전 동의 받으라고 지금 한 친구가 제 대학 친구예요. 차기군이라고. 아, 근데 왜 저런 걸 만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 친구가 대학 다닐 때는 애가 좀 멀쩡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하면서 그 규정을 넣자. 그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헌법에 그죠? 사후로 해제 권한을 준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데 거기에 그것을 법률로서 대통령의 개헌권을 통제하겠다고 덤벼드는 것은요. 입법 만능주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막기 위해서 온갖 이상한 법을 만들어지면 결국 그 법으로 인한 그죠? 폐해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요번에 보세요. 아 이재명이랑 민주당이 막 나서가지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막 임명 안 하고 있다가 막상 지네들이 대통령 탄핵하고 나니까 지네가 답답하잖아요. 6명밖에 없어가지고. 지네가 스스로 이 상황을 만든 거잖아요. 아니 근데 계엄령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국회에다가 승인을 받으래요. 여러분 정말 저도 법학자잖아요. 이거 보다가 저 솔직히 아까 무슨 생각했냐면요. 이 법은 어떤 또라이가 만든 거지? 근데 정 변호사님하고 이런 대화를 안 했거든요. 근데 동기입니다 하는데 제가 멀쩡한 법 전공자도 이렇게 이상한 법을 만드는군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오히려 뭐 긴급 체포 비슷하게 그러니까 헌법이 향후에 이제 개정이 되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할 경우에 그쵸? 뭐 48시간 이내에 24시간 이내에 국회가 거기에 대한 해제 여부권을 결정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헌법 규정은 대통령이 계엄령을 행사를 하면 국회가 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시간적 제한은 그건 없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이 계엄령의 남용 가능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조금 더 타이트한 제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봐요. 그러면 오히려 만약에 요번 같은 경우도 해제 규정을 그런 어떤 절차적 규정을 뒀으면 대통령이 했을 때 48시간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 만약에 규정이 돼 있었더라면 오히려 지금처럼 계엄령 선포가 내란이니 아니니 이런 불필요한 사실은 논쟁에 휘말리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발전적으로 그런 변경, 헌법 개정은 검토할 수 있지만
아, 지금 현행 헌법 하에서, 그렇죠?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하면요 대통령에게도 국회 예산권을 줘야죠. 아니 무슨 자기가 다 일당이 되면요, 그러니까 거대 야당이 되면은 그럼 대한민국을 대통령보다 더 심하게 엎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요번에 국민들이요, 입법 독재와 대통령의 관계를 보면서, 국회 독재와 대통령의 관계를 보면서, 대한민국에선 지금까지 계속 무슨 얘기했어요?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이 너무 권한이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야 되고, 뭐 합리적으로 나눠야 되고, 이런 논의가 계속돼 왔는데, 요번에 국회랑 대통령이 막상 딱 정면으로 맞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국회는 대통령을 꼼짝달싹 못하게 할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있는데, 의외로 대통령은 뭡니까? 수단과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탄핵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대통령을 목을 국회가 날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국회의 목을 날릴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제 하에서는 사실은 이 탄핵의 대상으로 대통령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지라는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대통령한테 그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사실은 권한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또 그런 권한이 남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국회 독재의 여러 가지 사유를 내세워서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그런 절차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많은 합리적인 헌법학자들이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이 국회의원들 법 만드는 건 굉장한 특권이거든요. 근데 조금처럼 이렇게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도 국회가 못하게 하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런 법은요, 사실은 이게 약간 바보법이에요. 근데 더 바보법을 발의한 사람이 있어요. 이준석입니다. 네. 대선의 표보다 나라 걱정, 노인 무임승차 폐지 군불. 사실요, 여러분, 노인의 무임승차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되게 저는 예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른들이 세금을 내고 나라를 이만큼 만들었기 때문에, 또 이준석 같은 자들이, 청년들이 살아가는 거고, 청년주택도 있는 것이고, 어른들이 고생해서 벌어놓은 대한민국의 돈이 그들을 다 이렇게 유학을 가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세금이죠. 근데 무임승차 폐지하재요. 아니 이게 네 집 아들이 이렇게 못돼 먹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어른들에 대해서, 노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건 대접이란 표현보다는 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젊은 날 고생을 하셨으니까요. 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준석은 제가 보기에 이렇게 갈라치기라는 아주 잘못된 그 여의도의 정치를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갈라치기라는 게 참 좋거든요. 정치인이, 리더들이요, 갈라치기를 잘하면 결국은 상당한 적을 만들지만 또 본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자들을 만들어요. 예전에도 이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군 가산제 뭐 기타 등등 이런 걸 하면서 젊은 남자와 여자 사이도 편가름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단기적으로 본인의 어떤 인지도 또는 지지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 원하는 리더, 대통령, 지도자는 대통령을 통합하는, 국민을 통합하는 사람이지 국민을 가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준석은 제가 보기에 나이는 어리지만 여의도 정치의 구태의 마지막 상징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우파에서 적어도 이준석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댓글에도 나와 있지만 너는 노인이 안 되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도 분명히 나이가 들고 나도 분명히 늙을 것이고 내가 분명히 움직여서 활동해서 살아가기가 힘든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냈어요. 그래서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나의 미래이기 때문이죠. 네. 아니,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을 챙기는 것은 선진국에서 어느 나라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을 어떻게 쓰냐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젊은이들에 대해서는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지 일을 하지 않고 노는 청년들에게
수당을 주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몇 개월 일하다가 갑자기 실직 수당 받고 또 놀다가 그 돈으로 딴 거 하고 오히려 그게 전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노인들은요.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나이가 들어가기도 하고 자, 그 무임승차 옛말에요. 거죽대기도 줬다가 뺏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무임승차가 아니라 그 말이 되게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무임승차가 아니고요. 내가 이때까지 벌어놓은 것으로 내가 지금 이제 혜택을 받는 거예요. 네, 정 변호사님 말씀하세요.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리려는 게 그거에 거적대기 뺏으면 안 된다. 첫 번째. 그거였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사실은 대한민국이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제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노인 일자리 문제예요. 네. 요즘에 나이 한 70 되신 분이 옛날 70이랑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 70은 여전히 청춘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현재 여러 노동법 관련된 법제를 보면 전부 다 뭡니까? 일반적으로 60세 되면 다 정년퇴직해야 돼요. 그러면 퇴직하고 나서 아직도 나라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힘이 있는데 그런 기회 자체가 지금 박탈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노인들이 그럴 것 같아요. 너 무임승차 안 하고 일자리 주면 어느 거 할래? 그럼 전 일자리 가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이준석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이런 그렇죠. 편가르기가 아니라 노인들이 일하고 싶은 노인들이 그냥 허드렛일 말고 정말 자신의 어떤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도를 법을 바꾸겠다 이렇게 해야죠. 이게 참. 근데 시청자 여러분, 저는요.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게 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는 더 못되게 군다고 전 배웠습니다. 어른 공경은 인간의 예의입니다.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해도 동티가 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뉴스 이제 시작합니다. 정 변호사님, 네. 미 국무부가 이화영 대북 송금 실형에 대북 제재 이행하라 경고장 날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재명 어떻게 됩니까? 뭐 일단 먼저 두 가지죠. 하나는 공범이다. 네. 그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수괴가 지금 뭐 이재명이죠. 네. 이화영을 시키고 지시하고 모든 걸 기획한 게 이재명이니까 이재명이 수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화영이 지금 7년 8개월인가 선고를 받았는데 물론 정치자금법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거를 보면 적어도 이재명이 형을 한 9년에서 10년 정도는 선고받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또 다른 게 하나 있죠. 뭐예요? 이화영의 이러한 800만 불 쌍방울을 통한 800만 불 대북 송금은 유엔의 대북 결의에 위반된다는 거죠. 오, 네. 그러니까 이 위반으로 뭐냐면 유엔에 신고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도 미국 못 가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재명 같은 사람은 대통령이 혹시나 만에 하나 정말 되더라도 뭡니까? 미국 대통령이랑 정상회담 할 수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유엔 제재법 위반으로 저기 뭐야 어디 가서 재판 받을 수도 있어요. ICC나 이런 데 가가지고. 네네. 그러네요. 네.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죠. 네네. ICC가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네. 제 독일 박사 제목이 국제형사재판소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국제형사재판소에 지금 메일을 쓰다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좀 쓰려고요. 지금 이것저것 제가 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조금만 기대하세요. 그리고 외국 뉴스 지금 다 뒤지고 있으니까 저도 배웠어요. 아, CIA 하는 것도 있구나. 그러면 이제 국제형사재판소에다가 빨리 이거 제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요. 네. 저도 일 좀 하겠습니다. 네.